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2021년에 손에 잡히는 지리라고 해서 손잡지라고 해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지리 수업을 만들어 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트 모양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로고를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세계지리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본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목적으로 만든 수업 영상이므로 무단 복제와 비포, 전송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강 세계화와 지역화 단원인데요. 바로 이 단원에서는 5개의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이 주제에 대한 어떤 감을 가져가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1, 2, 3이라고 항목화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세계화, 2번 지역화, 3번 지역화 전략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요. 5번에 보시면 기출과 손잡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손잡고 함께 기출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이 마치게 됩니다. 따라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안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가 조금 수정이 되면서 출결 확인이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먼저 일단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학습지 빈칸을 채운 후에 학번과 이름을 저장해서 저의 메일로 보내주셔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출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잠깐 이렇게 출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꼭 이거 참고하시고 출결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맨 처음 하려고 했던 것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세계지리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세계지리 교과서를 너무 집에서 읽기가 싫어가지고 저도 집에서는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읽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스타벅스의 별다방에 갔더니 책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별다방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필이면 갔던 카페가 별다방이어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 느껴지시나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쵸, 여러분 별다방, 스타벅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쵸,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마치 우리 원래 전통 음료인 양 우리가 너무나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장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63개국에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S커피 전문점의 세계화라고 해서 이 S커피 전문점은 무려 2017년을 기준으로 24,400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점들에서도 비교적 비슷한 품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요즘은 여기서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죠. 요즘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텀블러라든지 백백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세계화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느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내용, 일단, 뜨든, 네, 첫 번째 내용 주제는 바로 세계화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줄글로 정리를 해왔고요.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미지들로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사람의 교류를 넘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조해 놓은 것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진한 보라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 일단 세계화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발전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세계화의 배경과 영향을 보면은 사실 이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교통통신의 발달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통통신 발달이 없었다면은 사실 세계화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교통통신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결과 뭐가 일어났냐? 바로 시공간의 압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공간들이 갑자기 굉장히 가까웠었네? 우리 되게 얼마 안 걸리네? 미국까지 얼마 안 걸리네? 이런 세계가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가까워진 것을 코로나 직전에 세계화를 통해서 경험했던 바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엔 조금 이제 세계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은 굉장히 큰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세계화를 얘기를 먼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화의 세계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구적 차원으로 협력과 분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지리 교과서에서 경제지리 대학교 교재에서 배웠을 때는 청바지를 예시로 들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비행기가 나와 있죠. 비행기의 부품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비행기를 하더라도 부품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이걸 모아서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직접 이걸 가져와서 파는 곳은 미국이고, 하지만 다른 부품들은 베트남, 중국, 인도, 한국, 영국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제 생산해 놓은 것들을 모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또 그 청바지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잘 보시면은 나이키 옷을 내가 샀어요. 그런데 나이키 옷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드 바이, 디자인드 인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미국에서 되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졌다거나, 터키에서 만들어졌다거나,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했던 나이키의 어떤 운동화나 티셔츠, 바지 이런 것들이 하청을 줘서, 국제적으로 하청을 줘서, 동남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또 판매를 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적 차원으로 협력과 분업을 한다는 것, 너무나 이제 와닿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아도 충분한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세계화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초국적 세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는 사실 일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놀리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면 요즘에는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국적 세계 문화, 내가 정말 노르웨이의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내가 갑자기 영국에 있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초국,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수의 문화들은 오히려 쇠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미지로 이제 좀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얼마나 전 세계가 줄어들어 왔는지, 작아져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현재는 굉장히 작은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빠른 비행기들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간이 압축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이렇게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인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인가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계화의 큰 흐름을 완전히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뒤로 갈 수는 없어요. 다시 백을 할 수는 없지만 세계화를 하되 이제 각각의 국가들이 좀 더 보안과 안보, 건강, 위생 이런 것들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자, 뚜둔 세 번째 챕터가 됐어요. 네, 세 번째 챕터는 바로 지역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역화 바로 들어갈게요. 네, 지역화란 세계화랑 완전 다른 분야의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화란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 지역화를 일단 먼저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네, 지역화란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 전략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화 전략은 매우 중요하고 사실 오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부분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역화 전략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지역화 전략입니다. 지금 땡땡땡이란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설명 보도록 할게요. 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막 여기서 판서하고 여러분이 언급해주는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지금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것을 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우가 있어요. 한우. 여러분 한우 좋아하시죠? 저도 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우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혹시 있나요, 여러분?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했다 라고 했으니까 한우 하면은 저는 횡성 한우를 한국에서는 또 최고로 치죠. 횡성 한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과 그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이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횡성의 어떤 높고 넓은 고원의 초지 이렇게 목초가 가득한 풀밭에서 막 뛰어놀던 한우들이 너무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수한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바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증명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들이 본질적으로 그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실은 이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이제 규정을 마련하고 이제 2002년도에 고성 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했습니다. 제가 대면 수업 시간 때 퀴즈를 한다면 항상 첫 번째로 내는 퀴즈가 바로 1호 지리적 표시제 그 상품 무엇이었냐? 무슨 녹차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우리나라에서는 주고 있고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가 세계지를 배우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하는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리적 표시제 그런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은 하동 녹차, 그죠? 순창 고추장, 담양 딸기, 무안 양파, 해남 배추, 그리고 보성 녹차, 청송 사과, 단양 마늘, 의성 마늘, 팀킴으로 유명한 의성의 마늘, 굉장히 유명하죠. 성주의 참외, 그리고 청양고추, 한산 모시, 이런 것, 여주쌀, 이천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친구가 이제 광양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광양 매실이 나와 있죠. 광양 매실은 실제로 지리적 표시제가 맞습니다. 제 친구 광양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너희 집 매실 농장 하냐? 했더니 정말로 매실 농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이 농산품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지리적 특성이 좋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무례한 질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또 특산품들을 보면은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음 사진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곳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인으로 유명한 곳 어디일까요? 와인의 1타, 와인의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 보졸레, 부르고뉴 와인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나요? 사이다가 프랑스산인 거 알고 있나요? 사이다도 사실은 그 사이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다가 사과로 만든 그 술을 얘기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사이다가 변천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칠성 사이다 같은 사이다가 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프랑스의 그 지역에 가서 사이다의 본고장에 가서 사이다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꼭 세계 여행을 떠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벌교 꼬막도 지금 나와 있네요. 그 보성 녹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르질링 차, 이거 인도의 차 굉장히 유명하죠. 네, 티, 인도의 밀크티도 유명하지만 차도 정말 유명하고요. 그리고 캐시미어, 우리 지금 추울 때 캐시미어 입는 거, 카슈미르의 캐시미어가 유명합니다. 사실 카슈미르, 캐시미어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카슈미르와 캐시미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메이카 커피, 콜롬비아 커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겠고요. 이렇게 그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햇살이 내리쬐고 뭐 물이 잘 빠지고 그런 토양의 특성, 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적 특성 이런 것들이 딱 와인 재배하기에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생산하기 딱 적절한 거죠.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와인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에 재밌게 봤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에밀리 인 페리스에서 나왔던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금발의 미녀 까미유라는 친구가 샴페인 양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밀리가 그 까미유를 따라서 샴페인 양조장, 그 까미유네 집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바로 샴페인에서 샴페인을 마셔요. 샴페인에서 샴페인을 마신다라고 실제로도 에밀리가 얘기를 했고요, 대사로. 에밀리의 그 대사가 자막으로, 한글로도 샴페인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샴페인의 고장도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샴페인의 고장, 프랑스의 쌍파뉴라는 고장인데요. 이 쌍파뉴 보면은 지금 철자 보시면 비슷하죠, 여러분? 쌍파뉴가 프랑스어로 발음했을 때 쌍파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샴페인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그래서 샴페인을 상파뉴에서 마시게 되면은 샴페인을 샴페인에서 마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에밀리가 이렇게 샴페르라고 해서 뭐 폭죽을 터뜨리는 샴페인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그 드라마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봐주시면은 파리와 그 프랑스의 어떤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긴 해요. 네,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긴 한 드라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 프랑스 상파뉴는 샴페인으로 유명하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기후적 특성이 특히 이 샴페인의 맛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마케팅에 관심 많은 친구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케팅 중에서도 우리는 지리니까, 네. 지리적으로 공간을 마케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을 마케팅하는 거, 어떤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이미지,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 이것을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네, 요런 거. 포르토라는 포르투갈의 도시인데요. 너무 예쁘죠? 네, 예쁜 요런 마케팅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본 삿포로라고 하면 여러분 유명한 삿포로 눈축제가 있죠.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 축제들로 이 지역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 삿포로가 일본에서는 조금 위도가 높은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 축제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백산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눈이 많이 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네,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담이지만 저의 남동생이 지금 강원도에 강릉에 군대에 가 있는데 지난 밤 폭설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눈을 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눈을 쓰면서 군인들은 너무나 고통받겠지만 이것을 또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눈 축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슬픈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 love 뉴욕 이것은 많이 봤을 텐데요. 뉴욕을 이제 사랑하자는 네, 이런 슬로건을 만들면서 뉴욕으로 막 이주하는 사람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생각, 이미지 속에서 뉴욕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다는 것에 이것이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I 서울 you 이렇게 해서 네, 나와 너의 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I am 암스테르담, I am 암스테르담 이렇게 암스테르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방금 봤던 장소 마케팅과 지역 브랜드화는 완전히 딱 잘라서 구분되지는 않아요. 딱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특징들로 지역 브랜드화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장소 마케팅처럼 그 지역의 상품, 서비스, 축제 같은 것들을 브랜드로 인식을 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들을 지역 브랜드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도시지리에서는 도시 브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브랜딩. 도시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도시 브랜딩이라고도 얘기하는 지역 브랜드화의 사례들도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각각 도시들을 네, 슬로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네, 기사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빌려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아리아리 정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하면서 볼게요. 아리아리 정선, 컬러풀 대구, 다이나믹 부산 잘 많이 들어본 것들 아이 서울유, 산청, 경상남도 산청인데요. 산행청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밀양, 건강에서 완도 그리고 네, 장수 만색, 파워풀 포항, 청춘 양구, 울산 뽀유, 이치 대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들을 만들면서 녹차주도 보성 이런 것들 슬로건들 만들면서 이 지역의 어떤 핵심 가치들을 이 슬로건 안에 녹여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더 알리는 효과를 주는 것을 도시 브랜딩, 지역 브랜드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장소 마케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도 이츠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썼었는데 최근 재작년이었죠. 네. 대전 is you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바뀐 슬로건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대전이 결국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세계화, 지역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만
쭉 주구장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역화만 주구장창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바로 가장 지역적인 것, 가장 그 지역에 잘 맞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세계인의 사랑받을 수 있는, 세계인이 가장 놀라워하고 가장 새롭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맞춤형 지역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세계화된 어떤 하나의 요소가 각각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맞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이죠, 로컬.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 만든다라는 거죠, 라이제이션은. 글로벌 그리고 로컬을 더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햄버거의 세계화. 우리 그 롯데리아에서 뭐 김치버거, 밥버거, 뭐 이런 것도 많이, 불고기 버거 이런 것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한국형 불고기 버거나 한국형 뭐 김치버거, 밥버거 같은 것도 만들었던 것처럼 힌두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도에서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고, 이슬람교 많은 지역에서는 그쵸,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고 이런 것들, 그 지역의 어떤 풍습과 문화를 고려해주는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는 한글로는 세방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지방화를 더해서 세방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방화라고 빈칸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과 문화, 기호, 행동 양식들을 존중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세계화, 지역화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것, 세방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방화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BTS. 뭐 세계화 하면은 BTS에 따라올 가수가 없죠. BTS의 팔도강산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 대면 수업할 때 이걸 항상 틀어주는데 지금은 저작권상의 문제로 틀지는 않겠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 듣고서 와, 이 가수는 성공하겠다. 이 아이돌 완전 뜨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바로 가사 때문이었어요. 팔도강산에 요 once again 하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서울 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뭐라 카노면서 이제 그쵸, 우리가 마블 따고 전하랑께 우린 멋져 부려 허벌나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 가사에 완전히 지역에 그 팔도강산을 작사 작곡한 방탄소년단 각각 멤버들의 고향 사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랩으로도 유명한데요. 사투리 랩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들 성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대성공을 거두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방탄소년단의 시작이 사실은 이때였다. 팔도 강산부터였다. 그래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단단하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맨 처음 봤던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면 제가 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도 세계화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냐. 미국, 타이, 두바이가 지금 다 다른 형태로 나와 있죠. 실제로 음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곳들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서만 팔고 있는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귤과 한라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녹차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라봉, 그린티 셔벗, 여름 레모네이드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현무암 케이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현무암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케이크에. 현무암 형태의 그런 부스러기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녹차와 한라봉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음료를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꼭 이런 스타벅스 음료는 먹고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주도에서만 있으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경주에 있는 스타벅스. 경주, 천년고도 문화의 어떤 고장답게, 전통의 고장답게 이렇게 한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 스타벅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느낌적인 느낌 봐봐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여기는 그쵸? 일본의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별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스타벅스는 그
지역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세방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주제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저 맞는 것 같나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으로 가장 지역에 적합한 것이 결국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 지방화가 함께 가는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이하고 마칠 건데, 자, 기출과 손잡자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손잡지, 손에 잡히는 지리라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과 손잡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눈으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함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눈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4월 모평 문제인데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대중가요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기업과 디귿을 통해 알 수 있는 세계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고요. 가수 땡땡씨의 뮤직비디오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조회수가 10억 건을 넘어섰다. 가까운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220여 개국의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의 청소년, 정치인,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플래시몹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각종 패러디 영상들을 제작하여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 보시면요. 네, 지금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6개월 만에 조회수 10억 건 넘어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세계화 촉진시킨 거냐? 맞죠, 여러분? 맞죠? 네, 1번 맞는 설명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어떤가요? 네, 방금 봤던 기억이 과거에 비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속도가 빠르다. 어때요? 그렇죠. 6개월 만에 조회수 10억 건 넘어섰으니까 속도가 정말 빠르죠? 네,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가요? 니은. 네, 전 세계 220여 개국의 사람들이 시청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역 문화의 고유성 강화될 수가 없겠죠. 약화되겠죠. 그리고 지역 간 동질성, 지역끼리 서로 비슷비슷한 성질. 너도 강남스타일 알아? 나도 강남스타일 아는데? 다 강남스타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춤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동질성은 강화된다. 3번도 맞는 설명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정보의 이동 속도에서 공간적 거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가 이동하는데 공간적 거리가 중요한가요, 지금? 공간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죠. 인터넷만 깔려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4번이 틀린 설명, 답이 되겠고요. 5번 어떤가요?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각종 패러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렸다. 그렇죠. 각 지역 문화와 어우러져 변화할 수 있다.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 상단에 넣어놨죠? 같이 정리하면서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세계화가 이와 더불어 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화 전략에는 땡땡땡 표시제, 그리고 땡땡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쉽죠? 첫 번째, 땡땡땡,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마케팅, 무슨 마케팅?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아주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재미나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전 재미난 강의를 준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의 또 본분을 잘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